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가정법이 뭐지? 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아는 가정한다의 그 가정 맞아요. 그러니까 뭐뭐가 뭐뭐 하다면 뭐뭐 할 텐데 현실과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걸 그렇게 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영어로 나타내는 방법을 오늘 알아볼 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리는데요. 좀 어려워요. 정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정법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의 과거가 뭔 뜻일까요? 가정법의 과거는 불가능한 현실이나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실에 있는 일 중 하나를 반대로 말하고 싶다. 이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 가정법 과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if를 쓴 다음에요. 주어, 그 다음 동사를 쓰는데 과거형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따로 붙여주실 거 붙여주신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if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 if절에 들어갈 주어를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이런 조동사를 과거 형태로 쓰시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 쓰고 따라라라 뒤에 쓰실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근데 가정법은 언제까지나 가정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잠깐만. 카메라가 흔들린다. 여기까지나 가정을 하는 거고, 현재 사실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에 나타내도록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은요, as절을 이용해서 현실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if 사용 안 하는 거 말고 뭐 I wish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 if점만 알아볼게요. 자, 사실을 바꾸려면요, 과거형은 이렇게 바꿉니다. 맨 처음에 if처럼 as를 써주고요, 주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에 있는 일이니까요, if 전에만 과거형을 쓰시고요, 여기서는 동사 원형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샬라샬라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S절에 들어갈 주어 쓰시고요. 여기도 조동사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 위랑 다른 점은요, 이거는요 현재형으로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현재 일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에선 현재형을 써야 되고 그 뒤로 동사 원형 이렇게 쫙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문을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잠깐만. 먼저 이걸 준비했습니다. If John weren't busy, he could attend the meeting. 만약 존이 바쁘지 않았다면 미팅에 참석했을 텐데, 그러니까 존이 현재 참석하지 못하니까 현재를 반대로 하는 거니까 그 가정법 과거로 볼 수 있고요. 이걸 한번 현재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As John is busy, he can't attend the meeting. 존이 바쁘기 때문에 그는 미팅에 참석할 수 없다. 아까 말했다시피 위랑 다르게 다 현재형으로 썼고요. 저 조동사도 현재형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떤 분들은 어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을 거예요. 그게 대해 알려드릴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요, 가정법 과거 있죠. 이 과거를 쓸 때 비동사를 쓰잖아요. 근데 뭐 인칭 수에 따라 was를 쓰거나 were를 써야 되거나 다르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인칭 수 관계없이 다 were를 써야 합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비동사는 were만 써야 돼요. 그래서 존이 3인칭 단수여서 원래는 was를 써야 되는데 wasn't를 써야 되는데 weren't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If I had longer arms, I could grab that apple. 만약 내가 더 긴 팔이 있다면 저 사과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래가지고 현재 사과를 팔이 짧기 때문에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실제로 바꾸면은 As I don't have longer arms, I can't grab that apple.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긴 팔이 없기 때문에 저 사과를 잡을 수 없다. 네, 슬프네요. 자, 이때까지 과거였고요. 지금 어떤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데 과거를 쓴다면 그럼 과거 사실을 반대로 말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 자, 그럼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말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셔야 합니다. 그 과거 완료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 용법인데요.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가정법 과거에 살짝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if, 주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가정법에선 그냥 동사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여기서는 그 과거 완료 용법을 써야 됩니다. had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pp 그러니까 과거 분사 형태로 동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if절도 좀 달라지는데요. if 주어를 쓴 다음에요. 그 would, 여기 과거형 조동사를 쓰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동사 있죠? 동사를 위에처럼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have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 pp로 동사를 써야 됩니다. 앞에서는 had를 뒤에서는 have를,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이걸요 진짜 현재 있는 일로 바꾸려면 이것도 as절을 사용하는데 as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이건 과거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 s절에 들어갈 주어 그리고 조동사 과거 형태 그리고 뒤는 그냥 동사 원형. 왜냐하면 앞에 조동사가 왔으니까 뒤는 동사는 원형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도 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인데요. If I had been here, I would have visited the theater. 만약 여기를 내가 방문했었다면 난 극장을 방문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여기에 오지 못했으니까 그 과거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과거에 여기 안 왔던 걸. 그래서 이걸 현재형으로 바꾸려면 As I didn't be here, I couldn't visit the theater.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앞에서 말한 듯이 과거형을 쓰고 뒤에 조동사를 과거 형태로 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If I had studied hard,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만약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다면 나는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이래가지고 과거에 열심히 안 해가지고 통과를 안 했잖아요. 그걸 반대로 하는 거죠. 자, 우린 이렇게 안 되게 열심히 준비합시다. 이거를 한번 현재 사실로 바꿔보면요. As I didn't study hard, I couldn't pass the test. 앞에 이렇게 didn't study 과거형으로 쓰고 뒤에 조동사 과거형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가정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혼합가정법이 뭘까요? 말 그대로 혼합된 겁니다.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이 혼합가정법을 씁니다. 잠깐만, 초점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요. 그냥 과거형이랑 과거 완료랑 짬뽕이 되는 거예요. 앞에 if절 있죠? if절은 과거 완료. 뒤에 앞에 앞쪽은 그 과거 완료를 쓰고 뒤에 if절은 과거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을 보여드릴게요. if I 한 다음에 주어 쓰고 if 한 다음에 주어 쓰고 그 다음에 had pp. 그러니까 이 앞쪽 있죠? 이 앞쪽은요 그 앞에 과거 완료를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뒤에 if절 있죠? 주어 한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은 과거 완료, 뒤는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현실로 바꾸려면요 s 다음에 그 처음 주어 나오고요. 앞쪽은 과거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신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고요. 이건 좀 독특한 게요. 조동사가 안 와요. 그냥 동사 원형을 바로 쓰시고 뒤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것도 예문을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If you had said sorry to her, she would not be angry now. 만약 너가 그때 미안하다고 그녀에게 했었다면 그녀는 지금 화가 나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이렇게 과거 사실이 현재까지 지금 그녀가 예전 일로 화가 나 있으니까 이렇게 혼합가정법을 쓸 수 있죠. 이걸 사실로 바꾸면요 As you didn't say sorry to her, she is angry now. 너가 그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화가 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앞쪽은 과거형 그리고 뒤에 is 바로 동사원형을 is를 바로 쓰면서 잠깐만 에러가 났네요. 그냥 동사 원형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동사예요. 제가 말한 그 평범한 동사는요 100% 동사는 아닌데요. 뒤에 이렇게 인칭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들면서 실수를 하나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If you had eaten lunch before we met, you would not be hungry. 만약 우리가 만나기 전에 점심을 먹었다면 넌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전에 안 먹었던 게 계속 영향을 미쳐 지금 제가 배가 고프니까 혼합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이걸 현재로 바꾸면요 As you didn't eat lunch before we met, you are hungry now.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 전에 점심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넌 지금 배가 고프다. 앞에 과거형 그리고 뒤에 동사 현재형 이렇게 써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혼합가정법을 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다 통하는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낼 때요. 주로 혼합가정법은 뒤에 now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가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찍을 때 이 동사 원형을 제가 주의 깊게 읽지 않아가지고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는데 제가 이걸 책꽂이에 꽂아서 고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핸드폰이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에 대한 강의였고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